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런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배터리 밑에 꽃 모양 비슷한 톱니바퀴 터치하시면 저번 주에 하시다 말은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번 주에 요 소리 및 진도 여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자, 알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여기도 하셨나요? 안 하셨죠? 자, 앱 알림이라는 걸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아까 거기서 이 앱 알림이라는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거짐 다 불이 켜져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앱에서 뭐가 생기면 나한테 알려줘라 소리입니다. 불을 켜놓으면 뭐든지 다 가르쳐 주고요. 뭐가 새로 생기면. 근데 불을 꺼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터치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 상단에 무슨 앱에서 뭐가 보내고 뭐가 새로 만들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자꾸 뜨시잖아요. 요 상단에 팝업 창으로. 그런 것들을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야놀자 여기 어때 보면 always 그래서 이런 광고성 있는 애들을 제가 꺼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꺼놓고 나면 얘네가 광고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면 제가 이제 교촌이라는 앱을 설치해 놨는데 여기에서 알림을 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꺼놓으면 얘가 주말에 몇 프로 세일 그러면서 알림이 오잖아요. 근데 꺼놓으면 그 자체가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교촌 시켜 먹으러 들어갈 때만 저한테 제가 들어가서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귀찮게 자꾸 뭐가 오는 걸 이렇게 오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불을 꺼놓으시면 조금 더 이런 알림들을 안 받아서 핸드폰 보는 시간이 조금 줄겠죠. 올 때마다 뭔가 싶어서 터치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쭉 쳐다보시면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안 쓰는 거니까 불 꺼놓으셔도 되고요. 나는 이건 받아야겠다 그러면 불이 켜 있어야 돼요. 불이 켜 있는 건 내가 사용하겠다. 불이 꺼 있는 건 안 사용하겠다. 이게 앱을 안 사용하고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림 자체를 안 받겠다 소리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서 그냥 받고 싶은 데만 불을 켜놓고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알림 자체를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불을 꺼놓으셔도 앱 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다 하셨으면 앱 알림이라는 글자 앞에 꺾음새 있죠. 크고 작다 표시할 때 얘를 한번 터치해서 알림이라는 글자를 보이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 화면 보시고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자, 알림 정렬이라는 건 보시면 중요도 순인데 내가 뭘 해놨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도 순인데 요거는 지금 알림을 꺼놨기 때문에 요 위에 그냥 차례차례 오는 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잠금 화면 알림이라는 걸 터치를 해보면 얘가 내가 화면 잠금에서 터치를 했을 때 잠깐 보시면 터치를 했을 때 요 잠금 화면에 요렇게 뜨시는 아이콘들이 있으시죠? 요거 자체를 지금 보여주겠느냐 안 보여주겠냐 그 내용입니다. 자, 잠금 화면에서 아이콘을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팝업 스타일은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받고 있는 게 요 상단에 짤막하게 카카오톡이 오면 카카오톡 그리고 누구 그리고 약간의 무슨 내용인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짤막하게 오는 걸 지금 다들 선택해서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얘는 짤막하게 그렇게 보는 거고 얘는 전체적인 내용을 긴 내용도 한 5줄까지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을 경우 저한테 카카오톡이 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한 5줄까지는 내가 내용을 다 읽어볼 수 있는, 자세히 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다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히 해놨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보이지, 여기에 지금 불이 켜져 있으면 화면이 우리 전원이 사용 안 하실 때,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실 때,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도 간략한 내용들이 다 볼 수 있게 잠깐 뜨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방해금지는 처음에는 시간대를 제가 수업에서 설정을 했는데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고, 주무실 때는 거의 무음에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카톡이나 뭘 받는 건 방해받고 싶지 않다, 극장 같은 데 가셨을 때 전원을 끄실 필요 없이 그냥 무음에 놓으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자, 고급 설정에 오시면, 자, 이거는 한번 터치해서 오실게요. 고급 설정이라는 글자. 자, 고급 설정에 알림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지금 알림 캡스만, 최근 알림에 뭐가 있나? 아이콘 표시는 요 상단에 저는 보면 메시지가 왔다고 이렇게 떠 있죠? 요런 것들, 이게 지금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왔는지 요거를 같이 표시해 달라는 게 알림 아이콘 표시입니다. 거기 그 앱에서 뭐가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자, 배터리 잔량 표시에 우리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단에 우리가 배터리가 몇 % 남아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보면 아이콘, 알림의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콘이라는 게 카톡이면 카톡 모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림의 표시, 얘를 불을 켜 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액션, 요거는 빠르게 답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카톡에 오시면 요렇게 내려서 보시면 하단에 답장해서 그런 글자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가 답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자, 카톡이 이렇게 왔다고 떴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카톡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터치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그냥 요 옆에 화살표 있죠? 그냥 얘만 터치를 하면 마지막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단에 보면 내가 읽음 표시 아니면 답장을 할 수 있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액션 답장이라는 건 여기 온 카톡에 대해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는 표시고요. 다시 알림 버튼 표시. 자, 알림은, 자,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요거는 내가 뭘 잘못 만졌는데 카카오톡이 분명히 왔는데 숫자가 안 뜬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콘 배지에 숫자가 있나 한번 쳐다보셔야 되고, 카카오톡 전체 설정에서도 아이콘 배지가 있나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요거 불이 꺼지면, 여기에 불이 꺼지면 이거는 전체 설정이라 메시지, 전화, 뭐 부재중이 왔어도 이게 숫자가 하나도 안 떠. 그래서 숫자가 전혀 안 뜰 때는 여기 와서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재난 문자라는 거 있으시죠? 한번 터치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재난 문자는 경보예요. 경보. 우리한테 안전, 긴급 요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난리, 불난리, 지진 요런 거에 대해서 오는 게 여기 재난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안전 안내 문자 해갖고 막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꺼놨어요. 저는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사건, 사고는 뭐냐? 불난리, 물난리, 산사태 이런 걸 치명적인 사건, 사고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 안내 문자는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 때 그게 안전 문자인데 저는 여기서 다 꺼놨어요. 너무 많이 와서. 저는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꺼놔도 다른 분들이 다 받는 거야. 자, 재난 문자를 꺼놓으면 이 재난 문자에서 재난 중에 지진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진은 사람이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진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에 지진은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택사항이다. 요런 것들이 있었다 생각하시고 요 앞에 화살표, 꺾음표 해서 알림에서도 나와주시면 다시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오시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있으시죠?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라이트에 있어요. 하얀색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수업하느냐고 일부러 다크 해놓고요. 또 차서 하지 마세요. 또 차서 해놓고 선생님 나 갑자기 화면이 까만해져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봐야 될 건 여기 밝기 최적화에 지금 현재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단다고 이거를 꺼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꺼놓지 마세요. 이거는 배터리하고 어디 갔더니 이걸 켜놔서 배터리가 많이 단다고 그랬대. 이거는 모르는 말씀이야. 이거는 뭐냐면 내가 햇빛에 가면 이게 굉장히 최대치로 올라가죠. 그 다음 내가 집에 누워있으면 요만큼 해서 밝기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밝기에 따라서 알아서 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게 지금 요거기 때문에 불을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불을 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없을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 아니면 화면 최적화 요런 거 있어요. 여기에 불 꼭 켜주세요. 얘는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블루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켜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글꼴이 지금 기본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기본으로 돼 있으면 터치하시면 굵은 고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굵은 고딕 터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시면 글자 굵게 있습니다. 불 한번 켜주세요. 그러는 순간 여기 글자 크기,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가 진하고 굵게 잘 보여요. 평상시 우리 쓰던 글씨보다, 보던 글씨보다 훨씬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이게 굵어지고 진해졌더니 나는 너무 잘 보여. 시력이 좋아서 그러면 여기 작은 쪽으로 줄여서 보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겠다 하면 큰 A자로 가시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 지금 요 상단에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 이 글자가 우리가 평상시 이제 스마트폰을 보실 때 글자 크기입니다. 진하기와 자, 다 하셨으면 요 앞에 꺾음새에서 자,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수업 전에 하셨으면 지금 5분에 돼 있으셔야 되고 30초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터치하셔서 5분에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차서 하려고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내 화면을 봤더니 꺼져 있어. 그래서 켜놓고 다시 이렇게 뭘 만지고 왔더니 강사 저 혼자 어디 가버렸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분에 놓는데 이거 5분에 놓으시면 배터리가 그만큼 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분에 놓으시고 내가 마지막 사용하면 요 옆에 전원 버튼만 딱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사용한다면 5분 동안 화면이 계속 밝게 있으면 그만큼 배터리가 다니까 자 마지막에 사용하신 다음에 옆에 전원 버튼 터치하셔서
터치하시면 화면이 꺼진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 분이나 주면 수업 받을 때는 5분이 좋습니다. 그래야 제 걸 또 쳐서 보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폰을 갖고 있을 때는 15초, 30초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수업할 때 5분에 놔주시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옆에 전원 버튼만 한번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까져요. 지금 제 폰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꺼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용한다면 전원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잘 해보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작동 필터에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오작동 필터에. 이 오작동 필터는 뭐냐? 내 폰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내 가방이나 내 주머니 요런 데 들어갔을 때 얘가 혼자서 일하지 않게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라 살짝만 스쳐도 혼자 일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 놓으시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터치를 안 했을 경우 잠금 화면이 뜨고 한번 이거를 풀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오작동 필터에 불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꼭 오작동 필터에 넣어 놓으시고요. 자, 디스플레이 앞에 꺾음새 해서 터치해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다시 나오게 오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는 나중에 제가 꺼내드릴 건데 우리가 배터리 여기 절전 모드 충전이라는 게 있는데 밖에 나오셔서 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절전 모드로 넣으면 얘가 굉장히 배터리를 조금만 달게 최소한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 폰이 알아서 똑똑하게 그런 것들이 있고 충전이라는 건 저희가 첫날 수업했을 때 첫날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첫날 수업했을 때 그랬어요. 100%까지 충전하지 말아라. 97%, 그 정도까지만 충전해라. 근데 이게 충전에 이 배터리 충전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라는 기능이 생겨서 걔를 켜놓으면 85%까지만 충전이 되고 아무리 충전을 시켜도 더 이상 충전 안 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배경 화면 및 스타일, 배경이라고만 써 있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요렇게 배경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현재 내가 쓰는 배경 화면들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내가 두 가지로 쓰실 수도 있고 통일해서 한 가지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요 배경 화면 변경이라는 걸 터치를 하시면 갤러리가 바로 저처럼 보이시는 분 있고요. 하단에 갤러리라고 보이시는 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보이는 얘네가 추천해 주는 거고 요렇게 보시면 요런 게 예쁘게 요런 화면들도 쓰실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배경 화면에서는 거의 공짜로 쓰시는 색감들 뭐 있는데 갤러리에서 쓰실 때는 갤러리를 터치를 하시면 내 폰에 있는 화면에 있는 카메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켜져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바꿔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면 완료를 누르면 얘가 물어봐요. 두 화면 다 쓰겠냐? 아니면 한 화면만 쓰실 때는 하나를 터치를 하시면 다음이라는 걸 누르면 자, 요렇게 지금 잠금 화면에 제가 넣었거든요. 요걸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에 드시면 완료를 누르시면 잠금 화면에 앞으로는 아까 제주도 화면이 아니라 요걸로 뜹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렇게 하면 딱 열었을 때 저희 아이들 사진을 갖다 놨었거든요. 잠금화면에 아이들 사진
그냥 일반 화면은 다른 걸 넣으니까 제가 수업을 하니까 지저분해서 그냥 하늘 사진을 계속 넣고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앞에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홈 화면에 사용하시면 아이콘들 보이고 뭐 앱 모양 보이고 뭘 할 때마다 내가 넣고 싶은 사진 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안 이뻐서 저는 잠금 화면에 제가 보고 싶은 화면을 넣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마라는 건 돈 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바로 테마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 만지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더니 지금 곤란해. 자, 그 다음에 홈 화면이라는 건 한번 보실게요. 제 화면 보실게요.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홈 화면이라는 건 지금 홈 화면 구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폰을 열었을 때 보이는 화면이 홈 화면이에요. 맨 처음에 폰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화면이 홈 화면. 근데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뭘 했을 때 다른 것들이 보이는 화면을 쓰는 게 앱스 화면입니다. 이 화면 구성은 자, 여기 처음에 열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게 홈 화면이다. 그 다음에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폰은 여기 점들이 많이 있는 데를 터치를 하면 그게 보이는 게 이렇게 다른 것들이 보이는 데가 앱스 화면입니다. 자, 이 얘기가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홈 화면과 당신이 앱스 화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여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앱스 화면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 뭔가 하면 홈 화면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홈 화면만 사용하면 모든 앱들이 홈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개가 넘는 앱이 다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요.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개로 사용하면서 자주 쓰는 건 홈 화면에 놓고 자주 안 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건 앱스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해도 앱스 화면에는 있습니다. 홈에서만 삭제가 돼서 그 다음에 홈 화면 배열, 앱스 화면 배열, 폴더 배열 이거는 뭐냐면 얘예요.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이게 배열이에요. 가로로 몇 개 놓을 건지 세로로 몇 개 놓을 건지 저는 여기하고 해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가로로 4개, 세로로 6줄. 자, 앱스 화면은 가로로 4개, 세로로 6줄, 홈 화면은 가로로 4개, 세로로 5줄. 요거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안 쫓아서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잠깐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앱스 화면 저희처럼 쓸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점이 여러 개 있어서 걔를 터치하면 앱스 화면이 생기시는 분들은 요거예요. 홈 화면에 앱스 화면 버튼 추가를 누르시면 자, 지금은 여기에 없지요? 제 화면 보세요. 지금은 여기에 점이 여러 개 있는 게 없고 카카오톡하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불을 켜는 순간 보이시죠? 메시지가 사라지고 얘가 생겼어요. 점으로.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면 앱스 화면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 쓰는 게 지금 버튼 추가입니다. 불을 켜놓으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이콘 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하나, 둘, 세 개 우리가 뭐가 왔을 때 표시가 되는 거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얘는 홈 화면입니다. 자, 홈 화면은 그냥 보고 지나가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거고요. 자, 잠금 화면 있습니다. 요 잠금 화면은 본인 선택이죠. 지문을 넣는다든지 드래그를 해서 연다든지 내가 맨 처음에 폰을 열었을 때 설정해 놓는 게 요 잠금 화면입니다. 여기서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잠금 화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쫓아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본인 선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여기에 오셔야지만 손가락 지문 인식이 되고요. 맨 처음에 지문 인식할 때 되게 힘드셔요. 여러 번 많이 해서 골고루 해서 몇 번을 해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풀 때는 바로 풀리고요. 요즘은 눈동자 인식도 하죠. 내 얼굴 인식도 하지만 요즘 업데이트 된 애들은 내 눈동자 동공 인식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자, 위치 요청 이렇게 해보면 요 사용 중으로도 켜져 있나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위치를 터치를 하셔서 요게 사용 중으로 되어 있나? 요거 사용 중으로 하신다고 내 배터리가 많이 닳지 않습니다. 사용으로 놓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위치에서 다시 터치하셔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른 거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단축번호에 119 꼭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단축번호라가 뭐냐면 번호 하나만 꼭 길게 누르면 전화가 그 전화번호로 가는 게 단축번호입니다. 그거 꼭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안전 및 긴급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게 뭐냐? 내 의료 기록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정신을 잃어서 큰일을 당했을 때 내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을 해놓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폰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돼.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거라 요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안전 및 긴급 있습니다. 이게 없는 폰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없는 폰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터치해 보세요. 안전기 긴급 여기 터치하면 의료정보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제 이름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써놨어요. 연필 보이실 거예요. 연필을 터치를 하면 뭔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상태, 혈압약이나 혈압이 있거나 혈압 당뇨가 있거나 혈압 당뇨, 관절이 있거나 관절 여기다 건강상태 본인이 안 좋은 데를 써놓는 거예요. 안 좋은 데를 써놓고 좋으면 저처럼 좋아요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의료보험에 연필이 없으면 터치 한번 나오나요? 예, 터치 한번 해보세요. 꼭 넣어놓으셔야 될 게 혈액형하고 내가 복용 중인 약하고 알레르기예요. 자, 만약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내가 급하게 내가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혈액을 응고시키지 않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경우 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래요. 그래서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약이 있어요.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여기에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약을 사용 못하게. 자, 이것들을 한번 쭉 써놓으세요. 자, 의료정보 해서 놓으셨으면 요 꺾음새 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긴급연락처 있습니다. 긴급연락처는 내 보호자들이어야 돼요. 자, 내 보호자는 긴급연락처를 터치를 해보시면 도화기 보이실 거예요. 긴급연락처 추가해 도화기. 걔를 터치를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연락처가 모두 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찾아서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은 안 돼요. 한 사람만 할 경우 대부분 이거 하려 했더니 신랑 한 사람만 해. 내 신랑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나는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신랑 말고 신랑도 되지만 20세가 넘은 성인이 넘은 자식들도 대신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 안타까운 건 다 아셨어요? 다 아셨으면 여기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지금 의료정보하고 긴급연락처는 넣은 거예요. SOS 이런 거는 제가 넣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긴급상황 공유 요거 잘못하면 지금 내가 긴급으로 넣어놓은 연락처에 지금 현재 나를 도와주라고 문자가 가. 그럼 난리나.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고요. 여기 끝났으면 앞으로 오셔서 긴급 위치 서비스 한번 터치하셔서
불이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동으로 원래 들어와 있는데 혹시 싶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요 앞에 해서 나오시고 자 그게 없는데. 없으세요? 네. 긴급 위치 서비스 그게 없어요. 그 아까 우리 위치 정보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거기 눌러요. 불이 들어왔나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불 들어오는 건 없고 눌러요. 한번 터치해보면 아셔요. 상단에 불이 켜져 있나. 자, 도망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넣었기 때문에. 자, 해서 보기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꾹 눌러보시면 화면 이렇게 했을 때 긴급전화 한번 터치해보세요. 위에 이렇게 뜨셔야 돼요. 긴급전화. 자, 긴급전화. 네. 긴급전화에서 나가요. 예, 나오시면 돼요. 지금 설정으로 다시 왔습니다. 계정 및 백업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요. 설명만 해드리고요.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자, 예,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거 하나 나와야 돼요. 예. 지금 좋아요가 있으면 내 핸드폰이 구동이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완벽해요가 나와야 돼. 좋아요가 나오면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으실 거예요. 얘를 터치를 해서 완벽해요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최적화 한번 터치해 보세요. 요거를 하시면서 뭐가 됐냐면 쭉 글자 보셨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맨 처음부터 완벽해요가 나와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부터 저장 공간 앱부터 해서 얘가 다 검사를 해준 거예요. 지금 검사를 해주면서 이게 완벽해요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동 최적화라는 글자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터치해 보세요. 예. 자동 최적화해서 다시 시작을 터치하시면 요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에 불이 꼭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쭉 다 동그라미가 돼 있고 여기에 새벽 3시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요거는 손 안 만지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에 꼭 불이 들어오셔야 돼. 예. 다시 시작 예약에 불이 안 들어와 있네. 자,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건 요 날짜를 해서 쭉 보면 동그라미 돼 있는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네가 한번 혼자 알아서 꺼졌다 켜져라는데 내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꺼졌다 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감지되면 저 혼자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라고 내가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요일날 제가 새벽 5시에 또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얘가 꺼졌다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날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되시고요. 자, 자동 최적화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디바이스 케어까지는 다 끝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